자, 일진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주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에 AI 이쪽 산업 호황을 그대로 타고 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예전에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설명드리면서 하이닉스보다 이 종목들이 더 센 종목입니다라고 계속 강조드려 왔던 거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흐름만 보면 된다. 다 볼 필요 없고 그냥 엔비디아 흐름만 봐도 답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바로 그 섹터의 후발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죠. 자, 앞에도 얘기드린 것처럼 오늘도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가 또 나왔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다가 14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AI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 HBM 뭐 잘 나가고 있는 거 이거 뭐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좀 더 많이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만 짓는다 그러면 자, 이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이런 것들 잔뜩 갖다 맞춰 놓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판때기가 제대로 돌아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계가 제대로 돌아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잡아먹는다라는 얘기. 이것도 다 아실 거예요. 전력 잡아먹는 하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일반의 전력 설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초고자가 붙습니다. 다 초고. 자, 초고압 전선, 초고압 변압기. 그렇죠?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트릭 저렇게 미쳐나가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이닉스만 많이 올라간 걸로 여러분들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 이거 지난 4월달 저점에 자 4월 9일 저점에 효성중공업이 얼마 하고 있었냐 그러면요. 4월 9일 저점에 38만 8천 원이었습니다. 38만 8천 원. 이게 오늘 아침에 149만 8천 원까지 들어왔어요. 4배가 넘죠. 그렇죠? 4배가 넘습니다. 지금 4월 9일 저점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안 되는 동안에 이 덩치 큰 종목이 4배가 넘게 올랐어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 둘이 번갈아가면서 탑2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었고요. 이게 당연한 흐름이잖아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미국 저쪽에 이민 단속 이슈에서 보던 것처럼 이거 기술자가 없어요. 이쪽에 산업 자체가 아예 없어. 조선처럼 미국은 하이테크 쪽, 금융 쪽 이런 쪽으로만 연락에 들어가면서 이 옛날에 이런 기업종들 같은 경우가 모조리 다 사양산업 돼가지고 기술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해서 공장을 지을 수도 없어요. 이 전력 설비 분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서도 타격을 받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에 들어가는 것이 전력 설비가 되고요. 자, 우리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라면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음식료의 라면주들 같은 경우가 적자로 들어가냐 그러면 적자로 안 들어갑니다. 밀가루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얘들이 적자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왜? 판매 가격에다 그대로 옮겨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라면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개들이 라면이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가격이 조금 뭐 다르긴 합니다만 4,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팔리죠. 3,000원대. 자, 이게 3,500원 하고 있는 라면이 이제 라면이 10% 올라가지고 3,800원이 됐다. 라면 안 먹을 겁니까?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더 튀어가지고 그래서 라면 가격이 다시 더 올라가지고 이 라면이 또 올라가지고 이제 4,000원을 넘겼다. 3,500원 된 게 3,8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가지고 다시 라면 가격이 4,100원으로 올랐다. 라면 안 드실 거예요? 라면 끊을 겁니까? 건강에도 안 좋은 거 왜 자꾸 드시나? 아니죠. 이거 가격에다 전가가 되는 업종이거든요. 농심 같은 종목이 예전에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살 대표적인 종목에 농심 같은 종목이 거기에 꼽혔었죠. 해자가 강한 기업.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가격 자체를 형성하는 기업들 원가 부담이 생겨도 원가를 그대로 가격에다 전가시켜버리는 이런 업종이 되는 겁니다. 우님과 이 해운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래서 중동 이슈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중동에 홍해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 앞쪽에 남아프리카를 가지고 빙 돌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가격 반영 안 시킵니까? 그냥 그대로 가격 반영 다 시켜서 넘겨버립니다. 그게 가격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홍해로 가격이 들어갈 걸 남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해운주 무더기 적자가 나올 테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가격 전가 다 시켜버리거든요. 배가 없어서 난린데, 물건 없어가지고 난린데, 그러면서 H&M 같은 기업들이 운임이 폭등하게 되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들어갔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흠들라 같은 소리를 듣는 거고요. 이 전력 설비주들 역시 마찬가지, 기본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치고 올라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매일 얘기 드리는 이 강세 섹터 구조에서 다음 사이클로는 반도체가 갔으면 그 다음은 전력 설비 원전이다, 이렇게 그랬죠. 에너지원, 전력 설비주만 들어가면 그럼 끝나? 애초에 전기가 없는데? 전기 없으면 말짱깡이지 않습니까? 그래,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는 전기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원 쪽에다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나마 빠르게 저 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원전, 그 중에서도 SML이다. 그래서 두산 에너지빌이 저렇게 올라 들어왔던 거고요. 차례 된다면 다음 차례로 돌아들을 거 이렇게 뻔한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뭘 사냐는 건데,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탑2인 현대엘렉트릭과 호성중공업은 이렇게 올라 들었는데, 당장 넘버 3인 LS일렉의 주가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못 가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비교 차트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저급의 종목들. 자, 비교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효성중공업이고요, 현대일렉트릭이고요, LS일렉이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특정의 종목들, 대형주, 지들 입맛에 맞는 종목들만 잔나게 당겨버리는 현재 장세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이 호황은 똑같이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중형급 종목을 두 개를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일진전기 그리고 산일전기. 자, 이 중에서 이제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형 종목으로 역시 마찬가지 추천이 쭉 들어갔던 종목이죠. 산일전기 이제 늦게 출발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일자를 조금 조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4월 이후로 이렇게 잡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 4월 이후로 이렇게 보면 산일전기가 2위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GNC에너지는 이제 별개로 치고요. 이래서 지난 4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GNC에너지, 산일전기 이렇게 해서 붙여 들어왔던 거죠. 산일전기. 이 산일전기는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한번 차익실현 하고 붙여가지고 지금 그대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못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구조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맨 끄트머리에 꼴찌하고 있는 종목이죠. 일진전기. 이제 현재 본다 그러면 맨 아래 꼴찌예요. 그러면 일진전기는 별 볼 일이 없는 종목이냐? 일진전기는 전력 설비주 호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산일전기에서 이제 조금 뒤지는 이유 자체는 산일전기가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 산일전기 설명해서 드렸죠. 전력 설비 중에서 산일전기가 이익률 1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 들어갔던 효성중공업이 영업이익률이 이번 2분기에 효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10% 나와요. 10%. 효성중공업이. 그 다음에 전력설비주의 원래 대장주였던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면 얘가 지금 이익률이 20%대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산일전기의 경우는 그보다 한참 더 높은 이익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 이런 종목을 지금 전망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들 진짜 한심한 새끼들이죠. 진짜 이상한 새끼들이야. 이런 종목을 지금 전망치도 하나 안 내놓고 있어요. 이익률이 지금 최고 종목이거든요. 10%에서 20%로, 그런 작년에 30%로 올라 들어갔고요. 이번 분기에는 그보다 더 올라가지고 이제 36% 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일전기 같은 경우 가파른 속도로 따라돌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산일전기하고 일진전기는 두 종목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증설입니다. 작년에 증설을 했고요. 그 증설 효과가 올해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게 이 실적입니다. 작년 2분기 이 실적에 2분기에 200억 이익에서 매출도 큰 폭으로 뛰고요. 460억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증설 효과를 산일전기만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아니죠. 원래 이 증설 효과가 먼저 발휘됐던 거는 일진전기고요. 자,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245억에서 370억까지 올라들었어요. 이익률이 조금 처지죠.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진전기가 상대적으로 밑에 내려와 있는데 지금은 싸도 너무 싼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저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 사면은 이건 뭐 언제 사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노리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이런 수준에 들어와 있어서 일진전기 아까 지수에서도 제 지수 흐름들 비교 차트에도 보셨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봐도 그래요. 지금 14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싼 종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26배고요. 그 현대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일진전기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이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장률 자체는 일진전기가 더 높아요. 당연히 여기 6,700억에서 9,000억이고요. 그 다음에 1조 1,000억이고 1조 3,000억이고 20%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현대 일렉트릭. 한마디로 얘들 등치 큰 쪽에 네 종목부터 당기자라고 하는 현재 장세의 흐름, 그 성향이 그대로 작동이 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고 20% 현대일렉트릭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여기 1,600억이니까 20% 정도 맞아 30% 조금 가까운.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20% 현대일렉트릭보다 약간 더 높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주가 4배로 이렇게 당겨버린 겁니다. 이거. 그럼 이제 이게 아래로 내려가 보자 이거죠. 이제 일진 전기 같은 케이스 살펴보게 된다면 산일전기는 애초에 전망치가 없으니까요. 이 빼버리고 나면 이제 증설 효과 나오면서 이렇게 오래 튀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쟤들보다 더 높죠? 성장률 더 높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1,400억에서 1,800억으로 들어갑니다. 약 380억 정도 되죠.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일진전기가 더 높아. 이런데 왜 이 꼬라지가 됐냐? 자, 살펴봐요. 이러면 대부분 다 이유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네. 기관들의 메이저들의 롱숏 게임 때문에, 그렇죠? 내 새끼는 당기고 남의 새끼는 패고. 지금 보시는 같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친다 그러면 일진전기가 못 올라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싸고. 근데 앞에 보셨다시피 패죠. 그리고 대신에 산일전기 이런 쪽의 종목들은 이렇게 쭉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사버리고요. 산일은 사고 일진은 패버리고요. 앞에 다 똑같아요. 여기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쭉 사들여서 들어오고, 그리고는 대신에 이제 LS일렉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눌러버리고, 팔아가지고 조금씩 눌러버리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눌렀다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팔고 있고.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수급이 몰려 들어가면서 롱숏 게임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된 이 수급 때문이다는 거예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순전히 연기금의 선호도 차이입니다. 연기금님이 산일전기를 좋아하셔서 10중 8구 보나 마나 안 봐도 비어 까면 다 연기금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연기금님께서 산일전기를 좋아하십니다. 연기금님께서 일진전기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 들어왔다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바뀌죠.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인 이제 그간의 매도세 끝내고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못 사면은 틈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 사이클 순서는 전력 설비. 자, 여기서 이제 GNC를 들어가느냐, 일진을 들어가느냐인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GNC보다, 일단 GNC는 코스닥 종목이고요. 여기는 코스피 종목이죠. 똑같은 업종의 종목이 두 개 있다라고 하면 그냥 볼 필요도 없이 안 봐도 비디오 일단 코스피부터 가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은 지라리 구간에. 자, 수급이 장땡인 시기잖아요. 연기금님께서 들어오시면 장땡이고요. 수급이 장땡이고 일이 들어가야죠. 자, 일진전기의 경우는 지금 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데서 노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노리셔야 돼요. 이렇게 밑에서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흐름 볼 때 이런 자리에서 사라고 맨날 이런 자리에서 사라고 얘기 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 사요? 꼭 여기 위에서 사죠. 저쪽에 저 봄 사이클 정점 같은 때도 이번 7월 말에 정점 같은 때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봄 사이클의 정점, 저 앞쪽 봄 사이클의 정점 같은 때도 마찬가지고요. 꼭 이건 밑에서 사라 그럴 때는 안다고 이 위에서 꺾어지는 흐름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뒤늦게 산다 그러고 이렇게 광분하면서 들어오죠.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서는 안 사고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내리 이렇게 때려 팔고 있다가 미친듯이 때려 팔고 있다가 고가 치고 꺾이니까 그제서야 산다고 이러고 있고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지금 같은 시점에 이런 시점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다 들어가서 저 밴드 고가에 들어가게 되면 팔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꼭 반대로 들어가셔야. 조선 기자재 이런 거 저 밑에서 추천드릴 때는 안 사고 꼭 고가 들어가가지고 사고. 요런 거 지금 저 천재투자TV에서 방향 미리 다 알려드리잖아요. 다음 차례는 전력 원전 될 겁니다. 라고 이게 다 들었지 않습니까? 요거 조금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가 다시 돌아가는 형태로 돌아 들어갈 거고요. 사이클 계속 돈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래서 장 끝나고 강세 섹터 약세 섹터 이 구분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판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자, 지금 지수가 내려가는 쪽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가 쉬면 이쪽에서 돌아 나올 겁니다. 설명드렸죠? 그냥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 24명이 있습니다. 코인이 2명 있고요. 주식이 22명이에요. 22명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 접근 방법, 주특기 분야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조선 기자재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천재 리더님이 추천하고 하는 방식, 분석하는 방식과 제가 추천하는 방식, 분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쭉 다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추천주 이런 거 들어가자마자 추천주 주세요 이런 거, 지금 살 종목 없나요 이런 종목부터, 이런 질문부터 할 게 아니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우선 차분히 며칠간 시간을 두고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매매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느냐, 이런 것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잘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선주 같은 경우도 저희 종목마다 사이클이 조금 틀려요. 지금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이클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런 사이클에서 저 대표주들이 먼저 달리는 사이클이 있고 후발주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사이클이 있죠. 요거 제대로 잡으면, 이거 제대로만 라인 맞춰가지고 잡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먼저 나온 놈 있고 지금 뒤에서 이제 연락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놈도 있고 다 틀리잖아요. 사이클 다르거든요. 요게 맞춰가지고 선도 먼저 채우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따라가면서 잡는 형태의 전문가가 있고, 뒤에 있는 종목을 잡는 전문가가 있고, 좀 싼 종목들 그냥 크게 가자고 그러고 사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형태의 전문가들도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장세 흐름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고 짚어드리는 방향에 맞춰서 요거 잘 이용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